안녕하세요. 정병훈입니다. 자, 2017학년도 9평 나형 21번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실전의 수능에서는 30번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유형인데요. 가나형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를 줬는데요. 근데 가조건 가조건 뭐라 했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0 또는 2 또는 3뿐입니다. 이렇게 제공했어요. 4차 함수는요. 아니 4차 방정식이면 근이 4개 이렇게 될 텐데 실근을 3개를 보장하고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 저 셋 중에 반드시 하나가 중근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런 게 나오면요. 실근은요. 는0 했을 때 실근은 x는 2, x는 3, 여기 허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허근이 이제 근이 된다면 허근은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서 예를 들면요.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이게 뭐예요?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는 사례라는 겁니다.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복소수가 근으로 된다면 2개씩 다니죠, 허근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4차 함수라고 줬으니 근은 최대 4개인데 3개는 0, 2, 3으로 채웠고 남는 근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면 허근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근이어야 돼요. 실근이어야 되는데 실근은 이거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셋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 조건.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요 함수입니다. 절대값의 x, x-2, x-3입니다. 이거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 할 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무 상황이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죠.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0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의 x-2의 x-3이에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낯선 함수를 하나 그려요. 낯선 함수를 그리는데 y는 fx를 그리는데 2점과 2점과 2점을 지나는 4차 함수랍니다. 그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중근이라는 거죠. 자, 중근이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0에서 중근이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립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요. 자기가 그림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리면 요 하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은 무조건 어차피 위에 하얀 그래프보다 낮은 데 있어요. 하얀 그래프는 X축 아래가 없거든요. 문제는 지금처럼 위로 튀어나왔을 경우입니다. 위로 튀어나왔을 경우 얘가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빨간 게 더 높은 데 있으면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gx는 이거는 빨간 걸 따라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하얀 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여긴 다시 빨간 게 되겠죠. 그러겠죠. 여기서는 하얀 거로 갈아타겠죠. 자, 하얀 거로 갈아탈 때 예를 들면 이런 데가 미분 가능하냐 이겁니다.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하얀 거로 갈아탈 때 미분 가능하냐 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미분 불능이에요. 왜 미분 불능이냐면 여기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선택해야 하는데 좌극한을 선택할 때는 fx 가지고 극한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fx 가지고 극한을 구해서 뭐 f'2라고 해봐요. 우극한을 구할 때요. 이 하얀 그래프가 미분계수가
F'E가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예,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위로 올라서면은 그게 똑같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 요 위로 올라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만약에 요 빨간 그래프에서 미분계수가 F'이죠. 근데 요거보다 낮은 데서 F'E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를 이제 타진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 개형 자체가요. 위로 이렇게 올라서면, 그러니까 요 빨간 그래프가 요 하얀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런데 해보면 뭐냐? 절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 위로 올라서지 않게 그리는 것이 예, 목표여야 합니다. 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쟁점 뭐냐? 이 문제의 쟁점 fx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인 x가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뭐냐? 그렇다면 이거의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이 범위에서 예, 이거인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요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묻는 문제예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어떤 의미로 제약이 크냐면 아까 fx는 0, 2, 3을 중근으로 갖는다고 했고요. 0, 2, 3을 중근으로 갖는다고 했고 그래서 0, 2, 3 중에 중근으로 갖는다 해서 x, x-2, x-3 이런 모양으로 쓰이겠죠. 예, 이런 모양으로 쓰일 텐데 4차항 계수를 모르고요. a는 음수예요. 어느 한 놈이 제곱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예,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쵸? 이런 정도 케이스들이 다 있죠. 예. 이런 정도 케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식 하나가 예, 어떤 범위에서 예, fx가 저 절대값보다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처음에 선생님이 그렸던 사례는 위의 경우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그렸던 사례는 x제곱, x는 0에서 중근이었죠. 예, 위의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이것이 얘보다 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냥 식으로 씁니다. 아니 뭐 그래프 직관 이런 거 하지 마요. 미술학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있고 이것이 만약에 절대값 x의 x-2, x-3보다 크다. 요거 한번 풀어보면요. 어느 범위에서 풀어야 되냐?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거 요 앞쪽에서 보면요. 왼쪽에서 보면 지금 여기 빨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심정이죠. 이렇게 될까 봐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2에서 3 사이가 쟁점이에요. 다른 데는 쟁점이 없어요. 왜 다른 데가 쟁점이 없냐? 어차피 함수값이 음수라고요.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푼다면 예, 지금 요 부등식을 푼다면 2에서 3 사이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만 어떻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저렇게 올라서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어때요? 여기 이거 절대값이요. 그냥 잘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잘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요? 이거 양수고요. 요거 음수죠. 토탈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갑니다.
예, 요렇게 나가요. 그 다음 x 약분하고요. x 양수입니다. 약분하면 그냥 날리면 돼요. x-2 그냥 날리면 돼요. x-3은 음수죠. 날리면서 부등호 바꿉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날리면 ax가 -1보다 작다가 되죠. 그쵸? ax가 -1보다 작다가 돼요. 그런데 요 경우에 지금 2에서 3 사이에서 a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려면 자, 그림 이렇게 그려요. y는 ax 있습니다. a가 음수니까 이쪽으로 생기겠죠. 2 찍었는데 3 찍죠. 예. 요게 -1보다 작다. 그럼 어때요? y는 -1은 예, 이쪽으로 놓입니다. y는 -1이 여기 놓이죠. 물론 여기 이 구멍을 뚫어도 됩니다. 이거 구멍입니다. 구멍. 채울 수 없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멍을 뚫어도 되니까 결론이 뭐냐? 2 넣었을 때 요게 2a죠. 2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돼요.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돼요. 그건 돼요. 예,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더 위에 있어요. 예, 더 위에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미분했을 때 상황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x는 2에서 미분계수가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x는 2에서 미분계수가 같으면 아까 그 그림에서 x는 2에서 선택이 바뀌어도 fx로 가다가 갑자기 절대값 함수로 갈아타도 미분 가능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미분해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지고 이거 미분해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등식에서 양변을 놓고 양변을 미분한다. 아유, 우리 미분 여러 번 하지 마요. 네. 특히 인문계 수학 정도면요. 네. 미분 여러 번 할 일 없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는요.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한다라는 생각보다도요. 넘겨놓고 그러니까 두식을 빼면 이거에서 더하기 x의 x-2의 x-3입니다. 요 함수를 미분을 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요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이면 네. 바꿔도 미분 가능한 거고요. 0이 아니면 미분 불능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 근데 언제 고배 미분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수분해를 하고요. x에 x-2, x-3을 끌어내면 아까 했던 계산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때요, 이거? 이거 어때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식이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x-1을 인수로 갔는데 하나만 가지면요. 고배 미분을 할 때 고배 미분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이거와 이거 싹 있는 거랑 x-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해 봐요. 요거 싹 있는 건 미분한 다음에 x-2 넣으면요. 예, 고배 미분 대강 해볼게요. x에 x-3에 ax 플러스 1은 요거를 잘 모르지만 미분하고 했다고 쳐요. 거기에 x-2 쓰는 거와 플러스 x에 x-3에 ax 플러스 1 그냥 쓰는 것까지 있죠. 여기까지 있죠. 이거를요. x에다 2 넣으면 여기는 이거 미분 계산 안 해도 돼요. 2 넣으면 어차피 0이라고요. 여기 2 넣으면요.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이 0이어야 되죠. 결국 뭡니까? 이것이
또다시 x는 x-2 인수를 가져야지만 x는 2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되는 경우가 있네 하죠.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근데 이거 할 때요. 아니 2에서만 미분 가능해야 돼요? 3은 안 하고? 3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에서. 3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이거 똑같이 또 갑니다. 똑같이 신나게 가다가 이 그림에서 가다가 여기까지 또 와요. 그럼 이건 언제? 뭘 가져야 돼요?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것은 미분계수의 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x-3을 인수로 가져야죠. 그쵸? x-3을 인수로 가져야죠. 아까는 x-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며요. 지금은 x-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며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1차식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에 아까 A의 범위가 나옵니다만 나오든지 말든지 그 속에서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 자, 앞으로 가면요.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서 빨간 그래프에서 하얀 그래프로 갈아탔을 때 미분 가능성 있죠. 여기가 그걸 둘 다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얀 그래프에서 다시 빨간 그래프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둘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a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그것이 x-2와 x-3을 동시에 인수로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미분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얘가 그래프가 올라서서 빨간 그래프에서 하얀 그래프로 바꾼다면. 지금 말한 논리는 다른 개형에서 이쪽이 이렇게 올라선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이렇게 올라선다고 해도 0에서의 미분 가능성, 요거 바뀔 거 아닙니까?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막 바뀌죠. 이거 하다가 하얀 그래프로 바꾸면 0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자,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g라는 함수를 그릴 때 내가 어떤 개형을 그려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요. 여기 마지막 순간에 여기 올라서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든가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겹치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정확하게 겹치는 것까지는 허용해요. 이 하얀 선 위로 올라서면 안 돼요. 이계형이든 아니면 이쪽이 접하는 거든 이쪽이 접하는 거든 그 어느 것이든 하얀 선 위로 올라서면 어딘가 한 점은 미분불능인 게 생긴다는 겁니다. GX가. 올라서지 않아서 결론이 뭐냐? 무조건 FX가 얘보다 작다여야 돼요. 무조건 얘보다 작다여야 돼요. 이렇게 되는 FX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해결했습니다.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존재하면 미분불능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fx가 위로 튀어나와서 gx를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fx의 그래프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절대값 저거보다는 작게 되도록 짜달라는 주문이에요. 자, 아이디어는 이해되십니까? 작게 되도록 짜면 A 값이 다 다르겠죠. A 값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다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번거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자, 세 가지를 다 해볼게요. 하나씩 왼쪽부터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fx가 ax제곱에 x-2에 x-3일 때 자, 요거일 때는 사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요거일 때 그럼 어떻게 된다? ax 제곱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것이 이것이 무조건 절대값 x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하가 된다. 요거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a는 음수예요. 자, 우변은요 양수입니다. 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좌변이 음수가 확정되는 범위면은 무조건 성립해요. 부등식이. 어떤 거? a는 음수, x제곱은 0 이상. 그럼 어때요? 이거 곱이 0 이상인 데는 토탈 다 음수죠. 그래서 뭐야? x는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뭐 등호까지 들어가요. 그때는 무조건 성립해요. 우리의 쟁점은 뭡니까? 요 범위에서죠. 요 범위에서고 아까 풀었던 논리로 하면 요 범위일 때는 이것이 마이너스 나가고요. 마이너스 나가고 아까처럼 풀면은 ax가 1 이상이 되죠. 아까랑 부등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는 부등호 이쪽을 놓고 풀었잖아요. ax가 1 이상이 되죠. 요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기 위한 a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봐요. 어떻게 하냐? a를 곱해요. 지금 그냥 a를 곱하면 돼요. 아까는 그래프를 그렸지만 지금 식으로 풀게요. a 곱해요. 곱하면 어때요? ax는요. 곱할 때 조심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쵸? a가 음수예요.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ax는 제일 작은 게 3의 2.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1 이상이면 되겠네요. 맞죠? 이것이 1 이상이면 되죠. 잘못했군요. 마이너스 1이었죠.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가서.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이었습니다. 자, 3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하면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여기서 바로 마지막 단계.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f1의 최대값을 물었죠. f1. 이 경우에 1 넣어봐요. 여기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a입니다. 2a예요. 그쵸. 2a죠. 2a는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요렇게 나오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네요. 그냥. 그쵸? 그쵸? 자,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인데 아니 a가 음수긴 해요. 음수라면 이거 생각해봐요. f1이 음수인데 보기 봐요. 보기 1번 6분의 7, 2번 3분의 4. 물론 이건 실전적인 얘기입니다만 3번 2분의 3, 4번 보기가 다 양수예요. f1은 2a예요. 사실 이걸 해야 돼요. f1은 2a인데 실전이라면 a가 음수인데 음수라고 했는데 f1은 2a인데 최대값 안 나오죠 여기선.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인 겁니다. 0 미만 물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fx가 ax의 x-2 제곱의 x-3이죠. x는 2가 중근일 때입니다. 이 경우는 똑같이 쓰면 이렇게 있을 때 쟁점이 뭐냐면 얘가 양수가 될 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는 음수고 요건 어차피 0 이상이고 x랑 x-3의 곱이 음수일 때죠. 그래서 0에서 3 사이예요. 근데 물론 2는 제외입니다. 0에서 3 사이인데 문제는 이놈이 어떻게 나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경우를 나눠볼게요. 0에서 2 사이를 따로 하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2에서 3 사이를 따로 하겠습니다. 0에서 2 사이일 때는 이거는 양수, 음수니까 토탈 양수죠. 그냥 나가요. ax의 x-2의 제곱에 x-3
요것이 x의 x-2, x-3입니다. 자, 방금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덕분에 이거 양수죠? x, x-2, x-3 하나씩 다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하면 a의 x-2가 1이 합니다. 부등호 안 바뀝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빼요. 2 빼야죠. x-2 만들어야 되니까. 2 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x-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여기에 a를 곱합니다. a를 곱할 때 어때요? 부등호가 다 바뀌죠. 부등호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1 이하가 된다면 요것이 1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또 넘기면서 또 부등호 바꿔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에서 3 사이도 봐야 돼요. 2에서 3 사이를 보면요. 똑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이게 양수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개를 약분하죠.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간 건 x, x-3 곱이 음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x는 요 범위고요. 요 범위에서 2 빼서요. 2 빼서 여기에 a를 곱하는 순간 다시 부등호를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죠. 자, 이거와 이거를 토탈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인 거고요. 그때 fx는 뭐였습니까? fx는 여기 나왔던 이 식이잖아요. f1은 뭐예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요거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해서 f1은 마이너스 2a입니다.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하죠. 요때는 f1의 최대가 1이 돼요. 근데 1이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아닙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가죠. 자, 세 번째 상황. 다시 쓰기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좋네요. 이렇게. 이거일 때. 여기 좋아요.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도 요렇게 하겠죠. 역시 이 부등식은 만족해야죠. x-3 제곱일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쟁점. 이거는 부호에 상관없고 얘가 음수니까 얘가 x 곱하기 x-2가 음수일 때만 문제죠. 그래서 0에서 2 사이만 문제입니다. 0에서 2 사이만 해결하면 돼요. 0에서 2 사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좌변은 그냥 두고요. 좌변은 그냥 두고 우변은 이게요. 양수, 음수, 음수입니다. 토탈 양수입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고 나면 그냥 나누면 돼요.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래서 a의 x-3 요것이 1 이하입니다. 자, 다시 디자인을 짜겠습니다. 요거 3 빼요. 3 빼면 어때요? x-3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죠? a를 곱합니다. a를 곱하면 부등호 바뀝니다. 마이너스 3a고 이쪽은 마이너스 a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이 값이 뭐라고? 1 이하를 만족해야죠. 이 범위면 이 범위다니까 여기가 1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1 이하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인데 f1 1 집어넣어봐요. f1은 뭐냐? 1 넣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4배하면 3분의 4 이하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가 최대값이 3분의 4입니다.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이 문제 내용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왜 fx는 거기 있는 절대값 함수보다 작아야 하는가? 왜 작아야 하는가? 예, 작아야 한다가 안 되면 0이든 2든 3이든 어딘가가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2개 이상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서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작아야 된다 하는 거로 4차 함수를 짠다면 그래프 직관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그래프로 보고 값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그래서 부등식을 그냥 풀면 되는데 고차 부등식이긴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고차 부등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잘 돼 있는 고차 부등식에선 제한 범위에서는 그냥 날려서 1차 부등식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은 교과과정 맞죠? 3, 4차 부등식은 교과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풀라는 건 절대 교과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1차 부등식은 교과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과정 밖의 문제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경우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건 약간 불리하긴 한데 조금 효과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형 21번 문제였습니다.